반갑습니다. 인생계획 조력자 비비런덕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LH주택공사의 자기소개서를 봐드릴 텐데요. 제가 명색이 네이버 최대 공기업 준비 카페인 공치모 공식 멘토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공사 자기소개서 풀이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오늘 이 시간을 좀 준비를 했고요. 특히나 좀 어려울 만한 항목 하나를 좀 뽑아봤습니다. 다 항목이고요. NCS 직업기초 의사소통 능력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고, 본인이 의도한 바를 상대방이 오해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의사를 전달했던 사례를 기술해달라. 자, 구체적으로 이렇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중해야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기술해달라. 두 번째는 해당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과 그 방법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기술해달라. 제가 추측컨대 이 부분이 어려울 만한 이유는 어떤 사례를 예를 들어서 지금 써야 되는가, 소재 발굴과 소재 선택 부분에 있어서 처음부터 아마 어려우시기 때문에 뒷부분을 풀어나가지 못하는 그런 고민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그냥 깔끔하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내 의도나 어떤 결정에 따라서 이득을 취하는 쪽, 그렇지 못한 쪽이 생길 수 있는 어떤 대립이나 갈등 관계가 형성될지도 모르는 민감한 문제를 사이에 두고 내 결정이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나의 어떤 의도가 설명이 되고 나서 결정적인 영향을 받아 이 문제가 갈등이나 대립관계로 불거질 수도 있는 그런 첨예한 대립관계에 있을 법한 그런 문제를 써야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LH주택공사가 추구하는 어떤 그 공공성의 측면, 사업의 어떤 추진 방향, 존립의 이유를 생각해 보시면 당연하다 싶을 정도로 그런 소재를 쓰셔야 뒷부분을 충분히 설명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비슷한 문제를 야기할 만한 그런 문제들을 주로 다루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민원도 마찬가지고요. 누군가한테는 불만이 생길 수 있는 것, 누군가한테는 이익이 생길 수도 있는 것, 디테일하게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가 쓰지 말아야 할 소재들을 한번 이렇게 가지치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를 들어서 두 여자가 동시에 저를 좋아한다고 쳐봅시다. 물론 그럴 일은 없어요. 제가 굳이 이건 예입니다 라고 설명을 안 해드려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아실 만큼 현실적으로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자, 어쨌든 그런데 둘 중 한 명을 이제 선택해야 한다 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선택하지 못한 분에게는 오해하지 않도록 납득 가능한 이유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위치에 서게 되는 거겠죠. 나의 선택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 어느 한쪽은 비비런덕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시리에 빠질 수 있는데, 오해하지 않도록 잘 설명해야 하는 이런 소재 쓸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죠. 절대 쓰면 안 되죠. 왜 쓰면 안 될까요? LH주택공사에서 이런 사례를 믿어주지 않을 거니까. 물론 그 말도 맞아요. 하지만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고, 자, 첫 번째로 이 사례가 가진 문제점은 지극히 개인적입니다. 자, 그리고 개인적인 것을 넘어서 극단적이죠. 내 감정에 따라서 휘둘릴 수 있는 어떤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명분이라는 것이 객관적이지 않고 오로지 내 주관에 의해서 선택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선택이냐 비선택이냐, 이런 두 가지로 너무 양극화되어 있는, 너무 극단화되어 있는 어떤 결론밖에 맺을 수가 없는 거죠. 논리적인 포인트가 약하기 때문에 결론은 이런 극단적이고 개인적인 사례는 쓰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둘째로 쓰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명분이 부족해요. 중요한 건 명분인데, 막말로 두 여자를 모두 이제 선택하지 않을 가능성이라는 것도 존재하는 거지 않습니까? 두 여자가 다 싫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문제 해결을 반드시 A 아니면 B를 선택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위성이 흔들린다는 거죠. 명분 자체가 흔들린다는 겁니다. 어떤 사업을 추진해서 A 방향, B 방향을 선택해야만 해야 하는데, 그 선택 내에서 내가 이제 오해하지 않도록 전달을 해야 되는 건데, 엉뚱하게 C 방향을 선택하는 그 여지가 열려있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 문제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B 입장은 억울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명분과 당위성이 부족한 그런 사례들은 쓰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제가 선택하지 않은 여성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다 쳐요. 너는 다 좋은데 미간 사이가 5cm나 돼. 그래서 나의 이상형이 아니야. 이러한 부분을 상대방이 납득할 수 있는 것인가? 상대방이 납득할 수 없다면 이 문제는 오해의 소지를 불식시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총 정리를 해보자면, 결국 여러분들이 가져와야 되는 사례라는 것은 공공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갈등 해결에 초점을 맞출 만한 어떤 사례여야만 합니다. 그런 사례를 발굴해 내셔야 되고요.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것은 불가피한 그런 입장에 놓여 있다는 것을 충분히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선택받지 못한, 그러니까 이익을 취하지 못한 그런 쪽에는 충분히 납득 가능할 만한 객관적인 이유가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을
해주셔야만 이 항목을 완벽하게 마무리를 지으실 수가 있고요. 결국 그런 소재를 쓰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의 경험을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뭐 학생회에서 학생회장 과대를 맡게 됐는데, 학생회의 중요한 사업 영역 중에 하나가 이제 홈커밍 데이를 기획해야 되는 거예요. 졸업생들, 선배와 그리고 재학생들, 후배들 간의 어떤 소통의 장 같은 것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 행사를 기획해야 하는데, 우리 과의 어떤 전공과 관련해서 후배들이 이렇게나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학술 대회 형태, 어떤 논문 발표 형태, 어떤 학구적인 행사 성격으로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다 내려놓고 줄다리기 하고 축구하고 족구하고 피구하고 살인피구하고 그런 식의 어떤 단합대회 형식으로 가서 인간적으로 친해지게 할 것인지 기획 방향을 정해야만 하는 그런 기로에 섰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소재라면 충분하죠. 왜 충분합니까? 자, 행사는 반드시 어쨌든 정해진 날짜에 진행이 되어야만 하는 것, 그러니까 전통을 지켜야만 하는 내 입장에서는 이 행사는 반드시 진행되어야 한다는 명분이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문제 자체가 개인적이지 않죠. 이것은 학과의 행사이기 때문에. 세 번째로 선택의 이유가 객관성을 띄어야만 합니다. 그 객관적인 근거들이 반드시 있어야만 양 진영을 선택하는 사람들을 충분히 논리적으로 설득을 시킬 수가 있겠죠. 사례 자체의 난이도가 높은 거라기보다는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인사이트나 교훈을 너가 얼마나 깊숙이 딥하게 이해를 하고 정말 깊숙이 깨달았느냐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사례 자체는 그렇게 고난도로 설정하실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사례 자체에 대한 부담감을 좀 줄이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중해야 했던 이유를 써야 되는데 이 부분은 사실 소재가 이런 방향으로 선택이 된다고 치면 그다지 어렵지 않게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행사 성격에 따라서 예산이 어떻게든 달라질 것이고, 준비 인력이 달라질 것이고, 기획 방향이 달라질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는 본인의 역량을 드러낼 만한 기회가 생기기도 하고 어떤 기회가 사라지기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신중해야 한다는 거죠. 나의 의도나 선택 방향에 따라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 영향을 깊게 받아 역할에 대한 부담을 떠안기도 하고 기회 자체를 잃어버리기도 할 만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러한 부분은 신중해야만 한다 라고 기술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특히나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묻고 있듯이 상대가 만약에 그렇다면 내 의도를 오해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당연히 학생회 자체가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겠죠. 기회를 잃어버리는 쪽도 충분히 납득을 하고 나의 조력자로서 역할을 계속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응원을 해줘야 되는 것이 궁극적인 나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오해가 발생하고 나에게서 등을 돌리게 된다면 내 개인적인 신뢰 문제를 넘어서 학생회 자체가 추구하는 어떤 사업에도 그들이 신뢰하지 않게 될 것이고, 이러면 명분이 무너지고 당위성이 무너지게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어떤 사업을, 어떠한 행사를 진행하게 되더라도 어떤 격려나 응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신중하게 다가가야 된다. 그런 오해를 반드시 제거해야만 한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잘 정리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묻고 있는 해당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선택했느냐. 사실 이 부분도 앞에서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공공의 이익, 집단의 어떤 발전, 객관적인 성과 창출, 이런 우선시 되어야 하는 명분이 확실히 서야만 합니다. 어떤 뚜렷한 기준이 정해져야 되고요. 그런 기준 안에서 최대한 객관적인 사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야 하는 것이 아주 기본적인 그런 태도겠죠. 이것이 되려면 좀 더 디테일하게는 개인적인 추측이나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 드러날 만한 그런 태도는 무조건적으로 배제하고 접근해야만 한다는 점을 어필하셔야 되고, 마땅한 근거를 들어서 설명해야만 한다. 자, 그리고 상대가 내 의도에 따라서 앞으로 겪을 일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이익을 취하지 못한 집단이 겪게 될 앞으로의 어떤 고통스러운 미래에 대해서 당신들의 고통이나 어려움을 생각해 봤다는 것을 충분히 이야기를 해 주셔야만 합니다. 자, 또한 아쉬움을 느낄 만한 누군가한테는 선택받는 쪽, 그보다 2배 이상의 시간과 공을 들여서 설명해야만 하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만 더 나아가면 자칫 할 수 있는 실수가 이런 겁니다. 지금 당장에는 고통스러우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 3개월만 기다려보세요. 그때는 제가 반드시 좀 좋은 기회 제가 좀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공공의 사업을 하시는 이 분들이 개인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건 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죠. 쓸데없는 희망 고문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맡을 수 있는 역할 내에서 최대한 객관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해야
해야지 내 나름대로 그들에게 희망을 준다는 미명하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회피하셔야 된다.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은 비단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일을 입사하셔서 이 일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보려는 것도 물론 이제 목적이 있겠지만, 저는 그보다 여러분들의 선배들과 여러분들의 조직에 어떻게 융화될 것이냐, 이 부분을 좀 보려는 의도가 좀 깊게 배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끝으로 왜 이러한 방법을 선택했느냐라고 이제 물었잖아요. 결국은 내 의사 전달에 어떤 오해가 생기게 되면 개인의 신뢰 문제가 아닌 우리는 공공의 사업을 관장하는,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실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단에 대한 신뢰가 끊어질 수 있다. 어떤 공공성의 신뢰가 끊어질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을 설명해 주셔야 되고요. 공공성이 목적인 이 우리 집단이 신뢰를 만약에 잃게 된다면 앞으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펼쳐나가더라도 우리 사업의 당위성이나 명분이 세워지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한 번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 안에 우리가 추진해야만 하는 그런 사업에 있어서 어떠한 누군가에게도 제대로 된 격려나 응원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이로 인해서 또 다른 오해를 끊임없이 낳게 될 것이다. 그것이 주요한 이유가 되겠죠. LH주택공사 다번 항목 풀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